윤일병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을 질책하고 있죠. 재보선 이후에 정치권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강주원 변호사, 신율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주원 변호사께서는 어떤 군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 좀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군에서의 폭력은 군에서의 폭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폭력 문화가 워낙이 산재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이니까요. 예. 학교 폭력하는 아이들, 일진들 하는 걸 보면은요, 군대 저거 예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몇 뒷골목에 데리고 가서 말이죠. 빈집에 데리고 가지고 한 작태를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일종의 조폭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폭력 문화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민주화인데, 우리는 이 과거부터 이 가부장적인 그런 폭력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가정 폭력, 말 못해요. 그 부인들 말이죠. 이에 대한 폭력, 그리고 또 예.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이 한국 남자들을 하는 행패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군에서 일어난 저 일은, 그 연장선상에 하나다. 있는 거다. 예. 예. 사실 이런 이런 학생들이,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건데, 학교 내에 이런 여러 가지 폭력 그런 문제도 있고, 왕따 문제도 있고. 네. 폭력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거기 덧붙이자면, 사실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이게 폭력의 이 확대 재생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나이 또래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터지면서 자랐다가, 예. 네? 대학교 때 잠시 쉴까 하면은 대학교 때 이제 두 부류로 나가죠. 이제 저희 때는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터지든지 아니면 군대에 가서 터지든지. 그게 또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고등학교 때 맞다가 대학교 잠시 쉴 때 군대나 이런 데 가서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폭력이 굉장히 무감각해진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휘관 어디까지 알고 이거를 은폐했느냐 뭐 했느냐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세대들도 폭력이 굉장히 무감각할 수 있는 세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재생산되는 사회에서 그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거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요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링어 마치고서 또 몸 좀 나아지면 또 패고 이건 사실 저는 아니 비정상 중에도 지극히 비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명백한 살인행위 아니냐. 김무성 대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 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진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입장이시니까 이게 살인죄, 상해치사, 군은 일단은 상해치사죄로 지금 기소를 해놨는데 이걸 좀 바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군이. 혼나고 나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이 살인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예. 살인죄라는 것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의범인데 이 고의 중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다. 네. 내가 죽이려고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가 있어야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아이를 폭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너무 세서 죽을지도 혹시 몰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대방이 그건 살인죄입니다. 죽으라고 때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방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죽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장난이 심하고 어쩌고 했는데 얘가 좀 약했다고 좀 이런 식의 핑계를 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상해치사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건 이 사법당국에서 정말 냉철하게 조사를 좀 해라. 우야무야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를 해라 하는 것인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냐 도대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늘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 내 자리는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최종적인 자리다. 하지만 사의 표명서에 이게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사의를 밝힌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글쎄요, 이게 뭐 무조건 뭐 그만두고 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뭐 능사는 아니긴 하지만 예.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은 지긴 져야 어떤 국민적 공분을 또 가라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직이라고 해서 자꾸 사표를 내고 이제 책임지고 하는 것이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후진국제의 현상이거든요. 어떤 조직 속에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을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폭력은 야만입니다. 예. 폭력은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해왔지만 근데 주먹질 한 번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에 주먹이 나가기 쉽습니다. 예. 그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국민들 위로해드리고 예. 죄송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저기 무슨 저 참모총장 아니라 국방장관 아니라 뭐 국무총리가 아니라 누가 더 사표 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표에 관한 문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만연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군대가 한 군데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뻗쳐 있는 이거를 사사건건 정말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듭시다. 네. 차제에 정말 국민적인 각성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자식들 좀 군대를 보냈거나 군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되는 바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솔직한 얘기로 자 세월호 참사 그것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남의 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교 다니다 군대를 보는 학부형들이 또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애 안 난다고 막 뭐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애를 낳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닌가요? 부모들의 심정, 그 심정으로서 지금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 그 얘기 안 떨어집니다, 말이. 아니, 지금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판인데,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2100년인가 되면은 인구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아니, 그러면 먼저 사회를 바꿔줘야죠. 국가 개조를 얘기했으면 국가 개조를 제대로 하든지 뭘 어떻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 자식들은 배가 가라앉아서 죽고 군대 가서 기가 막히게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모들을 그런 사회를 놔두고서 가끔가다 애가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이렇게 전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책임을 지는 것보다도 누가 책임을 지고서 이 사회를 뜯어 고치는 것이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